이때 이 의사파업을 기소해서 공소유지한 검사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고 변호를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거니까 참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도깨비입니다. 오늘도 핫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정말 핫하죠. 의사파업. 의사파업의 기본 원인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뭐 주변 의사 선생님들 또 얘기 들어보면은 의사 정원 확대는 뭐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요새 뭐 정부에서 준비한다는 그 의료 관련된 어떤 개선 정부 정책의 패키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주려는 것 같은데 이제 의대 정원 확대도 그중 하나인 것 같죠. 저희같이 이제 비의료인이 보기에는 결국 이게 의사라는 것도 하나 이제 이익 집단이고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직업인데 일단은 의대 정원을 국가가 정원을 이제 딱 지정해놓고 이제 면허를 딱 그 의대 졸업증에서 국시 통과한 분들에게만 면허를 이제 발급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를 통제한다는 결국 이제 의사로서 어느 정도 뭐 공공성이라든지 또 정부가 그 수를 통제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의대를 이제 증원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의사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 그럼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그 의사가 이제 공공적 지위도 갖고 있긴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사적 주체 직업인으로서의 사적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고 있는 물론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는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롱텀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 공급을 늘리는데 수요는 점점 감소해가면은 결국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어떤 그 가격 결정 가격이라면 이제 의사들이 갖는 페이가 되겠죠. 또는 개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사업 소득이 될 거고 그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의사 파업이 정당하다, 정부 정책이 뭐 부당하다 그런 걸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당장 비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의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의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뭐 직업인으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가 될 일은 사실 없단 말이죠. 근데 환자는 될 수가 있어요. 아파버리면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뭐 사실 1년에 몇 번은 병원에 가는 것 같고 뭐 급하면 응급실도 가는 것 같아요. 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본인 스스로도 의사이지만 또 환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몸이 아파버리면 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 질병이 잘 치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중립기여를 받겠어요. 받겠는데 일단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요새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수단 중에서 하나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눈을 좀 의심을 했는데 저는 이게 최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2000년에도 의사 파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의협회장과 어떤 이제 의권 쟁취 투쟁 위원장이 성남시장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성남시장 아마 그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2000년에도 이제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이때도 의사 파업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의사 파업이 이제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의사가 수가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허를 국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실 의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봤을 때는 의료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 이 의사파업을 기소해서 공소유지한 검사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고 변호를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거니까 참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제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해가지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니까 이제 의사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송달 아시죠? 송달이 그 우편 송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딱 그 사람한테 이제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의료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돼서 결국 무죄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이때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을 기소를 했던 이때 검사였으니까
보면 이제 의료법 위반에서 나온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직업인이고 한 자유인인데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띵까띵까 놀겠다고 하면 업무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정부가 뭔데 나한테 일을 해라 말해. 군대도 아니고. 의사는 거의 대부분 뭐 국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도 아니고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사적 주체예요. 사적 주체. 뭐 피부과 전문의가 됐든 뭐 대학병원 뭐 전공의가 됐든 아니면 동네 이제 정형외과 선생이 됐든 간에 어쨌든 사적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사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 개시를 정부가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의료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자치단체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쭉쭉해서 진료를 정당 사업 시 진료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단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업무 개시 명령이었고 이때 의사 파업이었죠. 보시면은 집단 휴업이나 폐업 이게 결국 의사 파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그러니까 병원 장이 되겠죠. 아니면 의사 개인 주체도 되고. 그 병원 장애들도 하여튼 누구에든지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다는 거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 가장 강경하게 정부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바로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래서 요새 하루가 멀다가도 브리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했어요. 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했으면 이게 뭐 너 당장 와 이런 게 아니라 너 언제까지 복귀해라. 그리고 병원장한테는 이 병원에서 필요한 당직이 얼마, 각과에서 필요한 그 최소 인원의 의사를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건데 그 반대로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의사나 이제 병원장들은 우리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단순히 이거 보면 왜냐면 법 자체에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이나 폐업인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확대는 의사나 병원장들의 권한은 아니죠. 누구의 권한인가요? 의대 증원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권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의대를 뭐 300만 명 뽑든 3만 명을 뽑든 간에 지금 의대는 결국 교육기관, 대학 교육기관에 설치된 학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나 병원장들은 사실은 의대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의과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의사 신분을 갖고 있다면 관련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엄밀하게 보면 의과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한 거죠. 하여튼 정부는 학과 인원이라든지 그 증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의사나 병원장은 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노동자의 파업이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근로자의 경영상에 있는 사업자나 그 사측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사나 의료단체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거 아는 분들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조작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국민적 여론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정부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조속으로 만약 밀어붙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조속으로 밀어붙인다는 형식적인 하자가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뭐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고소득자고 벌금이나 이런 뭐 처벌 여부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건데 이분들이 뭘 두려워하냐면은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는 생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이제 취소할 수 있다 기본인데 제1호 8호의 경우는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과 취소해야 한다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재량, 취소해야 한다는 거는 재량의 여지가 아니라 의무, 필요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기계적인 법 집행에 기계적인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왜?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재량을 뭐 행사할 수 있냐, 이건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법 자체에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기계적으로 했고 있기 때문에, 야, 너네 봤지? 1호 위반인 경우는 면허 취소한대. 하여야 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기계적으로 면허 취소를 할 뿐이야. 우리는 법을 따를 뿐이야. 라고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8조 각후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의료행위주 형법 268조의 범을 위하여 쭉쭉쭉. 이 뭔 말이냐면은, 형법 268조가 결국 이제 이 면허 취소가 예외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의사가 과실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했다고 하면은 그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은 받겠지만 적어도 이 면허 취소 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법 제268조를 제외한 나머지 제8호의 각호가 어느 경우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죠. 가장 핫한 주제였죠. 이게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민감한 주제라서. 가장 최근 개정된 거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쭉쭉 가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아실 거예요. 실형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히는 거고, 집행유예는 실형을 이제 집행에 유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도 유예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집행유예는 많이 알지만 선고유예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고유예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해주는 전제하에서 그 선고를 유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은 너는 형을 선고받는 것도 아니고 넌 전과자가 아니게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무죄지만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앞에 보시면은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금고가 뭐냐면은 징역이나 금고나 결국 벌금이 아니라 그 벌금 위에 있는 형의 종류로서, 만약 실형이 나오게 되면은 징역이든 금고든 일단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건데, 뭔 차이냐면은 징역은 노역을 해야 되고 금고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노역이 뭐냐? 감옥에서 강제로 일하는 거. 노가다죠, 노가다. 감옥에서 여러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서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냐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급식도 제조해야 되고, 뭐 잔반 처리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뭐 물건 만들려고 기계 수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강제로 노가다를 국가가 적법하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사실 옛날에 뭐 일제징용과도 같은 뭐 취지인 거죠. 금고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왜 금고랑 징역 그렇게 차이 나냐면은, 뭐 딴소리이지만 과실범은 금고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쁜 죄를 범했지만은 너는 과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노역 의무는 면제해 준다라고 좀 혜택을 주는 건데, 뭐 노역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도 받으면은 면허가 취소할 수 있다도 아니고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여러분들 아까 형법 21조 업무상과 실상이지만은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하면 여러분 그 금고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교통사고인데 뭐 이제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무면허 그런 상황에 이제 12대 과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안 내고, 또 사람이 좀 많이 다치면은 벌금으로 안 끝나고 합의도 안 되면 금고 나오거든요. 과실범이잖아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러분 물론 잘못했죠. 잘못하고 12대 과실에서 잘못해서 운전한 건데, 아니 다른 직업군들은 그렇게 해서 뭐 금고 이상 형을 선고유예를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생업에는 지장이 없는 게 원칙인데, 왜 의사만은 그런 고의범도 아닌데 금고만 선고유예, 심지어 선고도 아니고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느냐라고, 이제 너무 이게 심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의사협회가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이거는 23년 5월 19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협회는 굉장히 이 정부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뭐 정부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제 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죠. 이런 굉장히 면허 취소에 대해서 다른 직업군보다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요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의사단체들이 업무개시 명령으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도 받으면은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그러니까 뭐 12대 과실 위반의 교통사고는커녕 그냥 차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상 뭐 특별하게 잘못을 안 하면 평생 금고는커녕 벌금도 선고받지 않을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의사가 업무개시 명령 그 청구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버리면은 이거 금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금고도 나올 수가 있는데, 벌금이 나올지 금고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업무개시 명령을 정부에서 정부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번 하는데 이게 파업이 길어져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거를 거부해서 그 업무개시 명령 거부하는 순간 그 하나하나가 개별의 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죄가 성립을 하고 그 파업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환자들 진료 못 받아가지고 막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법원에서 이거 금고형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금고형의 선고유예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면허가 필요적 기계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뭐 계속 뭐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뭐 경호체로 쓰면 사고 있지만은 정부는 분명 지금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 씨, 의사들 뭐 다 사회자 엘리트들인데 그거 뭐 6개월, 1년 취소되고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분들도 사회인이기 때문에 원래 금수저 집안이 아닌 이상 과연 그런 면허 취소의 압박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을 땄지만 변호사도 이런 이제 증언 이슈에 민감하지만 갑자기 제 변호사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서 6개월에 취소, 6개월 한 달 취소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못하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입 못하지,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해서 쉼없이 일을 해야지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업무개시 명령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각각 이제 뭐 집단 사직도 하고 집단 이제 사퇴 의사도 밝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위험이나 리스크 앞에서도 그런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적어도 의사 및 의대생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들의 처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도 정부가 무슨 의사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자기네들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정책을 위반하고 어떤 의대 증원을 해야지 또 이제 뭐 기피과들을 많이 간다는 나름의 논리를 개발한 것 같은데, 복잡하죠. 뭐 의료 수가 문제도 있고, 뭐 기피과를 어떻게 본인적으로 해결할 거냐, 또 이제 의사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의료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오늘 그거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붙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의 가족이 이런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늦어져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또 의사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받으면은 과연 이게 공권력이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못 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사태가 좀 빨리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 당장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은 수술 연기되면 이거 스트레스 장난 없거든요. 왜냐면 수술을 제때 받아야지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술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니까.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의 불이익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부도 그렇고 의사단체도 그렇고 좀 양보 좀 하고 좀 적절한 타협을 찾아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